안녕하세요. 홍자 경제금융 스토리에 함께하게 될 정홍자 인사드립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반갑고요. 개인적으로는 저의 전공 분야이자 또 여러분들과 제일 함께하고 싶었던 컨텐츠입니다. 너무 쉬운 경제금융 스토리에 오늘부터 저랑 함께 경제금융 관련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목표가 있지 않을까요? 그 목표를 향해서 만들어 가보자고요. 자, 우리가 기사를 보게 되면 출자 전환이라는 말이 경제신문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출자 전환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 그 전에 뭘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오늘은 자산, 부채, 자본 이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자 전환에 대한 기사로 이런 기사가 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KC홀딩스가 자회사인 KC코트렐에 대여금으로 빌려줬어요. 빌려줬으니 다시 말해서 자회사인 KC코트렐의 입장에서는 빌렸으니까 부채죠. 부채 567억 원에 대해서 주식으로 출자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 자산, 부채, 자본, 출자 전환 이런 여러 용어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출자 전환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 그 전에 뭘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 자산은 현재 보유 중인 채권이나 회수해야 할 권리라고 하고 부채는 미래에 지급해야 할 의무, 자본은 이렇게 긴 글과 용어가 아주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요. 자산은 내 재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 재산을 이루는 자산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남의 돈, 빌린 돈이죠. 그죠? 빌린 돈, 다시 말해서 갚아야 될 돈의 부채. 그리고 진짜 내 돈인 자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산은 부채와 자본, 그러니까 남의 돈과 자기 돈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질문하겠죠. 아니 그러면 이 부채는 빌린 거니까 내 재산이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요. 아닙니다. 부채도 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들으셨죠? 네,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수중에 지금 3억밖에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억을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 돈 3억 원에다가 2억 원을 대출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샀어요. 자, 그러면 누구 명의로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바로 내 명의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지금 누구 재산이에요? 자기 재산이죠. 내 자산이 지금 5억 원이죠. 하지만 이 아파트에는 어떻게 내 돈도 있고 그리고 2억 원의 대출을 해서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채도 자기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돈은 자본이고 대출받아서 갚아야 될 돈, 남의 돈은 부채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산 5억 원이면 부채 2억 더하기 자본 3억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냥 참고적으로 좀 알아둬야 되는 게 우리 같이 좀 어렵게 사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한테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셈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아파트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딱 보고 여기 아파트 5억짜리인데 그러면 이 중에서 3억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2억은 갚아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업이라든지 재산이 좀 많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냐면요. 내 재산이 총 5억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남한테 빌린 게 2억, 나머지 3억은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좀 반대죠. 회사나 특히 회계하고 관련되어서 일하는 분들 있죠. 이 식을 이렇게 바꾼 거에 불과해요. 자본이 자산 5억은 있는데 이 5억 원에서 부채를 2억 원 뺀 3억이 자본이네.
그래서 내 재산에서 남의 돈을 빼고 남은 게 내 거다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회계장부에서는 10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뭐가 틀려요? 이렇게 질문하겠죠. 나중에 결국 결과는 똑같지만 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회계학적으로 좀 다르다는 것, 그것만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자본은 진짜 내 돈이고 부채는 빌린 돈, 갚아야 될 거죠. 그래서 볼게요. 자, 지금 경희하고 제이하고요. 이번에는 회사를 하나 창업했어요. 경제기업을 창업을 했는데 이때 경희가 10억, 제이가 10억 출자했답니다. 이 출자는 뭐냐면 자본금을 낸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억씩 출자를 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5억을 빌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딱 보고 자본금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야? 딱 보면 총자산은 25억이잖아요. 자, 그러면 자본은 얼마예요? 그죠? 자본은 20억이죠. 경희, 제이가 투자한 20억이고 그 다음에 5억이 부채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기업의 재무구조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보세요. 자본과 부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부채는 누구한테 갚아야 될 돈이겠어요? 그렇죠. 채권자에게 갚아야 될 돈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은 누구한테 속한 돈이에요? 방금 경희하고 제이가 주주죠. 그래서 주주에게 해당하는 돈이 자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부채와 자본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부채를 타인 자본이라고 하고요. 자본을 자기 자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 채권자에게는 뭐를 줘야 되나요? 돈을 빌렸으면 뭐를 줘야 되죠? 이자를 줘야 돼요. 이자. 그리고 주주는 자본을 내고 기업은 운영을 하겠죠. 그죠? 그럼 이 주주에게 돌아온 혜택은 뭐가 있냐면 배당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채권자에게는 뭐가 들어가죠? 이자. 그리고 주주에게는 뭐가 들어가죠? 그렇죠. 배당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배당과 이자의 가장 큰 차이점 뭘까요? 그렇죠. 이자는 이 경제기업이 경영을 해서 이익을 보건 손해를 보건 무조건 이자를 줘야 돼요. 그죠? 무조건 줘야 되는데 배당은 어떻게 해요? 주주가 경제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또 자기네가 경영을 하는 거니까 좀 이익이 많이 나면 배당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익이 많이 나지 않으면 배당을 못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자는 뭐라고요? 이자는 무조건 줘야 돼요. 채권자한테요. 아시겠죠? 자, 근데요. 부채를 자본화한다는 것. 이게 바로 출자 전환이거든요. 그러면 부채가 자본으로 바뀐다는 것은 뭔가요? 이자를 더 이상 받지 않고 배당으로 받겠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그죠? 자, 우리가 자본과 부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 부채에서 자본으로 바뀌는 출자 전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